안녕하세요. 해외 가족 연수 영상을 올리는 다정환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외국에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더라고요.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나면 학교에서 출발 얼마 전에 회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오세요라고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회의에 그냥 참석하시면 되는데, 이때 회의 참석할 때 어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은 그 입학 허가서만 가서 제출하면 돼요. 입학 허가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쪽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연수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가 되고요. 언제 귀국을 하느냐 확인을 해서 그러면 최소 학습 일수를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부모가 동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교장 선생님부터 담임 선생님, 관계자 몇 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현장 체험학습 1년에 20일 있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 확인을 해보니까 한 학년의 최소 학습 일수가 18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80일만 넘으면 그 다음 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180일이 넘지 않으면 올라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요것도 날짜를 이제 카운트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학교 측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가 동행하느냐, 그리고 귀국을 할 것이냐, 하면 언제 하느냐,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 그거야 뭐, 90일 이전에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학교에 대한 내용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수 이후 유럽 여행을, 준비를 같이 했어요. 저희는 몰타에서 12월 말 연수가 끝난 다음에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을 마지막으로 찍고 귀국을 할 예정인데요. 가까운 이탈리아는 넣지 않은 이유가 주말을 이용해서 뭐 로마, 피렌체 이 정도로 그냥 갔다 올 거기 때문에 포함은 안 시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연수 끝나고 나서 독일로 가는 항공기였는데요. 항공기만 독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전부로 기차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유럽의 저가 항공이 유명해요. 싸다고. 싸다고? 네, 그건 아니고요. 저렴하기로 유명한데 수화물 규정이 생각보다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요. 네, 그러한 것 때문에 한 번 어쩔 수 없는 독일만 비행기를 타고요. 나머지는 다 기차로 계획을 했고, 두 번째는 초고속 열차, 뭐 떼제베 같은 거를 타고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는 여행. 야, 이거 누구나 갖고 있는 로망 아닌가요?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기차 이용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몰타에서 독일로 가는 항공기도 네이버에서 최저가를 검색을 하니까 최저가가 나와요. 그런데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수화물을 포함하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최저가 말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눌러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화물 미포함된 가격에서 수화물 포함시킨 가격하고 최저가 그 다음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최저가가 더 비싼 거예요. 혹시 수화물 없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저가 수화물 포함되지 않은 것이 최고 좋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최저가만을 고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숙박 검색할 때도 팁을 한번 드렸는데 무조건 최저가만 검색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수화물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성인 한 명당 캐리어 두 개, 매는 가방 한 개, 뭐 이렇게는 다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정도면은 뭐 웬만한 가족 여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짐에는 걸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의 그 스위스가 조금 고민이었는데 역시나 영국과 비슷하게 물가가 엄청 비싸요. 야, 거의 최상급이에요, 진짜.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 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위스를 3박으로 줄이고 독일을 5박으로 늘렸어요. 스위스 자체를 빼고 싶긴 했지만 기왕에 날라간 거 융프라우하고 인터라켄 들려가지고 여러 이 절경들을 안 볼 수가 없어서 그쪽을 3박으로 줄이고 포함을 시켰고 독일에서 스위스 가는 거, 스위스에서 파리 가는 거,
파리에서 스페인 가는 거 이렇게 다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느낌 채셨죠? 눈치채셨죠? 유레일 패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유레일 패스를 알아봐야 돼요. 유레일 패스 알아보신 분들 뭐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런 친절한 영상들이 더 잘 돼 있어요. 그걸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팁 한 가지는요. 이 유레일 패스를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는 구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한테 유레일 패스를 안 팔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잘못했던 게 10월 달에 몰타를 나가지만 유럽은 1월 달에 갈 거라 뭐 11월, 12월에 알아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11월, 12월에 몰타에 있으면서 몰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으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도 아닌데 100% 장담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요거 한 5일 전에 제가 알게 됐는데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참 좋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잘 끊었어요. 어른 둘, 아이 둘 해가지고 유레일 패스 86만 원에 예약을 했고요. 플렉스 7일권으로 2등석으로 끊었고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구간이 두 구간이 있는데 그 두 구간에 대한 것도 예약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 출발하시기 전에 유레일 패스 꼭 확인하시고 그 스위스 융프라우 패스하고는 달라요. 융프라우 패스는 현장에 가서만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것을 꼭 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좀 확인할 사항인데요. 물론 집 근처에서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럴 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이웃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예. 한국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휴대폰 뭐 미리 정지시킬 수 있어요. 최장 90일까지니까요. 가능하고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카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이체시켜 놓으면 되니까 문제 없죠. 요번에 하나 알게 된 거는 자동차 정기 검사예요. 제 차가 승합차다 보니까 해마다 2번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제 5월, 11월 이렇게 2번을 받는데 11월 달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미리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미리 받는 방법이 미리 땡겨 받는 방법이 아니라 아예 받는 기간을 전체를 다 땡기는 거더라고요. 제가 10월 초에 11월 달 거를 땡겨서 받으면 앞으로 저는 이제 5월, 11월이 아니라 4월, 10월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낫죠. 벌금이 네, 미리 받고 가시고 차라리 한 달씩 땡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우편물은 친한 지인에게 좀 부탁을 했고요. 문 앞에 묻히는 전단지 이런 것들도 우편함에 있는 것 좀 수거해달라고 준비를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야, 해도 끝이 없죠. 뭐 이 정도면 이제 웬만큼 다 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은 아마도 현지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현지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